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브라보 상사의 참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벤튼의 벤튼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맨날 브랜딩 하는데 브랜딩이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브랜딩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은 잊혀질 수 있지만 사실 브랜딩이 되게 되면 브랜드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브랜드가 원하고자 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맞는 제품들, 뭐 제품 철학이 됐든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 됐든 그런 것들이 함께 이어져 나가야지만 고객들한테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은 유행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는 사실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브랜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가 보죠? 뭐 제품이 잘 돼서 브랜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좀 느린 걸음으로 이제 제품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브랜드 자체의 이제 제품 철학을 지켜가면서 이제 브랜드가 생존한 뭐 케이스도 있겠죠. 일단은 뭐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 브랜딩이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분명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사실 고객들한테 외면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계속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소구점을 찾는 거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제 뭐 최대의 고민거리이자 그분들의 뭐 제일 큰 과제가 되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마케팅도 중요하고 제품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네는 어떻게 이렇게 브랜딩을 하셨나요? 제품으로 승부를 하고자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력에 일단 최우선 집중을 했고 좋은 흐름을 타서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화장품이나 이제 관련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워낙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채널이 있나요? 넘버원 포털 있잖아요. 네이버가 무조건 필수죠.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 쪽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많이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채널이고요. 네이버만 잘해도 사실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네이버를 빼면 답이 안 나오는구만. 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의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요즘에 막 그런 어플들을 뜨잖아요. 뭐 화해라든지 글로우픽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떤 화장품 사람들이 좀 체험해갖고 리뷰 쓰는 그런 건 어때요? 거기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유저의 수가 압도적이잖아요. 뭐 몇백만 다운로드랑 뭐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랑 뭐 확률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확률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거기 네이버에다 어떤 뭐 그런 작업 같은 거 좀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체험단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실제로 제품을 저희는 이제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마케팅이라고 판단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그때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으면 아마 자금 고갈이 왔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광고비를 쓰지 않고 그렇게 사실 생존 모드로 그럼 아까 말한 그 체험단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뭐 무료로 저희 제품 샘플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뭐 배송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10년 전부터. 네. 내가 제품을 사고 싶으면 이 샘플을 써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거 너무 되게 좋은 효과인 것 마케팅이네요.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그런 화장품 회사들도 그런 마케팅을 하나요? 예전에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뭐 배송비는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배송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서 했었죠. 그게 저희는 다른 데 광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제품을 쓴 사람들이 어떤 재구매율이 좀 좋았나 보죠? 예. 사용해 보시고 다시 오시는 분들의 재구매율이 확실히 높았고 그게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던 사실 제일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또 화장품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네. 화장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배송비만 3,500원, 4,000원 날리는 건데. 옛날에는 그래서 손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갖고 우체통에 넣어서 보냈어요. 배송비가 조금. 네네. 아니,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와. 근데 사람들이 다 맨날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뭐 돈이 없어도 뭘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거든요. 마케팅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혹시 좀 해주실 거 있을까요? 마케팅은 사실 돈이에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컨텐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에는 사실 이제 얼마나 그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각인시킬 것이냐
아니 얼마나 이슈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컨텐츠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 사실 남들보다 끊임없이 또 고민해야 되고 골만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도 비용을 들여서 뭐 편집을 하건 촬영을 하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에 무조건 돈이 들어간다는 건 그거는 맞는 말이고, 마케팅을 해서 매출로 이어진다. 사실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마케팅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고객들한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브랜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와중에 저희가 계속 만약에 눈에 띄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잊혀질 수도 있겠죠. 사실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협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게 좀 매출이랑 도움이 되는지도 좀 같이 궁금합니다.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인 거고,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건 사실 소비자들의 관심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뭐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했을 때는 분명하게 노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노출의 목적이라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기대한다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매출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걸 쓰면.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근데 지출이 많아지는 순간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금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그런 거보단 중장기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라 이런 거죠.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험 마케팅 요즘도 많이 하세요? 예, 저희는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왜 저희는 샘플 공짜로 안 주시죠? 오늘 갖고 오셨어요? 아, 제가 문자 드릴게요. 저희 사이트 주소 신청하시면. 인플루언서 분들을 사용하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판매 수익 같은 게 많이 나오나요? 어디까지나 이제 마케팅은 이제 노출, 소비자분들께 우리는 이런 제품이고 이런 브랜드입니다라고 노출하는 데 목적을 두셔야지 이거 매출로 이어진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그거는 뭐 위험한 베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작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뭐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뭐 팔로우 숫자나 뭐 인지도에 따라서. 그럼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에이전시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막 DM 해갖고 발품 팔아서 하는 게 낫겠네요. 사실 첫 번째는 직접 뭐 운영을 하시는 게 좋죠. 브랜드 계정 운영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가장 정확한 자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또 이제 제품이 1개가 판매됐던 10개가 판매됐던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공유하고 싶으실 때 또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대표님네는 이제 해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해외에도 마케팅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현지에서도 현지에 맞는 뭐 특성에 맞는 그런 마케팅들을 현지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좀 양질의 컨텐츠를 드리는 만들어내는 작업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화장품 광고할 때 뭐 이렇게 심의가 되게 많던데 조심할 점도 많고 화장품 광고할 때 좀 유의할 점 같은 게 있나요? 식약처에서 이제 권장하는 화장품 광고 가이드가 있어요. 쓸 수 있는 표현이 예전에는 한 50개 정도였는데 지금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식약처 보고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 가이드는 거기서 식약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광고 가이드는 식약처를 보면 된다. 쓰지 말아야 될 표현, 쓸 수 있는 표현을 잘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전국에서 뭐 무작위로 랜덤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온라인 같은 데서 이제 점검을 하시고 뭐 시정 광고가 나오고 뭐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뭐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광고를 만드시는 게, 상세 페이지도 만드실 때도 참고하시는 게 좋죠. 내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 근데 별로 돈은 없어요. 그럼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이런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10년이나 넘게 화장품을 이제 하시고 계시니까. 자아 성찰 같이 우리 브랜드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반응이 이제 오고 했었던 경우 초창기 때 기억이 나는데, 뭐 자금이 없어서, 사실 자금이 없어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제품이 나왔고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온라인은 사실 부지런한 사람만 돈을 번다고, 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여태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이건 어떤
마케팅의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담긴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감사해요.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좀 이런 기업은 잘 망하더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창업했을 경우에 창업에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 망할 수 있는 비결? 아니면 이런 거 꼭 좀 주의해야지 안 망한다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